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술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입술이 축소, 확대, 인중 축소, 입꼬리 올리기 이런 내용입니다. 입술이 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미적이나든가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하죠. 저는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입술을 보는 여러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와 입술이 점막이 만나는 부위를 우리가 버밀론 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중요한데 이 부위가 우리가 이름이 큐피드 바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을 우리가 딴 것 같은데 사랑에 빠졌을 때를 우리가 큐피드 화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큐피드 바우라고 합니다. 여기 입꼬리 부위고. 그래서 코 가운데 기둥에서 이 큐피드 바우까지 거리가 되게 한 길이가 12에서 15mm 정도가 젊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가 길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이렇게 입꼬리도 처지게 되죠.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비율은 요 비율이 4대 6의 비율. 거리를 보면 12에서 15mm 정도. 이 정도가 매력적인 윈입술이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입술이 확대는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필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은 입 안에 이게 점막에 절개술 나와가지고 이게 VI라고 하는데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수술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전에는 그런 수술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필러가 많이 발달이 돼서 특히 히알루론 필러 많이 발달이 돼서 필러를 이용한 확대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확대할 때 아까 말씀드린 큐피드 바우와 요 인중선 요 부위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발랄해 보이죠. 그리고 이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꼬리도 살짝 같이 동시에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입술 확대를 수술보다는 히알루론 필러를 이용해서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큐피드 바우를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지 컷인데 전체적으로 입술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서 이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미지 컷인데 올려놓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입술이 지나치게 커서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축소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가만히 다물어 보면 자연스럽게 다물어 보면 노출되는 입술 점막 부위가 있고 안에 침과 타액과 접하는 이 점막 부위가 있죠. 그래서 그 경계 부위를 기준해서 과도한 점막과 근육을 우리가 절제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젠텐 바이올렛에서 수술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 펜이죠. 그래서 점막과 근육을 절제해서 수술 전과 수술 후 흉은 사실은 이 안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회복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기능이라든가 뭐 식사하고 말하는 데는 물론 이 부위를 줄인다고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입술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입꼬리 올리는 시술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입꼬리에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고 그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좀 완고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또 나이 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 이 길이가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이 톤이 떨어지면 입 윈종의 길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습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입 주변에 많은 이 근육 중에서 특히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요 근육이죠, 요. 이 근육이 우리가 어떤 이유, 되게 습관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삐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헬스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두꺼워져.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렇게 삐진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이 근육이 과발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수술은 입꼬리에 이와 같이 삼각 피파를 만들어서 입꼬리도 올려주지만 그 부위를 통해서 이 근육을 찾아서 절제하는 방법이죠. 근데 입 주변이 워낙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입꼬리에 이 근육, 이 흉이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필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필러와 보톡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입꼬리를 올려주는 시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지는 근육 여기에 보톡스를 넣게 되면 반대로 이게 기량작용에 의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 그대로 톤이 있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거기다 보톡스 살짝 놔주면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꼬리가 내려간 것보다는 올라간 것,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대인관계 할 때 유리하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주는 이 근육을 과발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즉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근데 이미 과발달된 근육을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 어려우면 첫째는 보톡스를 이 근육에 맞게 되면 보통 한 4, 내지 6개월 정도는 이 근육이 과소발달하거든요. 제 근육이 기능 안 하거든요. 그때 잡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 이게 대관골근 근육, 소관골근 근육이라고 하는데 자유마티크스 메이저 마이너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오히려 반대로 올려주는 역할을 많이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입꼬리 이렇게 올려주는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보톡스와 UV 필러를 이용해서 입꼬리를 올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필러가 코라든가 팔자 주변 미간에서는 이게 눈으로 가는 혈관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실명 어떤 때는 피부 괴사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꼴은 다행히 서로 교차하는 우회하는 혈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혈관 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필러에 의한 입꼬리 입술 주변은 부작용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팔자라든가 코 부위 미간에 비해서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보통 제가 보면 경험하다 보면 입술을 확대하거나 그 남는 필러 가지고 우리 입꼬리를 동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 필러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중 축소 입 주변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이 과발달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근육이 톤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지 춤도 이제 고무줄 팽팽할 때는 이게 바지가 잘 유지가 되지만 오래 입다 보면 바지 고무줄이 삭고 이게 힘이 떨어지면 톤이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고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톤이 떨어져서 입술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어지면 어떤 때는 입꼬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코 가운데 기둥에서 이 큐피드 바와의 거리가 12에서 15mm, 40%대 60%가 제가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코 아래 코를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 둔덕 있지 않습니까? 코 아래 둔덕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길어진 인중을 축소하는 수술을 우리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길어진 여기는 자세히 보면 흉이 살짝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줄이면 이것은 이제 수술 직후 모습이니까 그러지만 살짝 흉이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입술을 많이 줄이면 입이 잘 안 다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준을 참고해서 지나치게 많이 줄이는 건 아니지만 이같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 축소 수술에 대해서 나이가 이게 많이 들어 보일 때, 뭐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할 때는 이 흉을 약간 감수하더라도 되게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흉은 어느 부위나 흉이 잘 생깁니다. 근데 흉을 되게 안 보이는 부위다 감추는 거죠. 감추는 부위고 또 그 흉터 지우는 프락스 레이저 같은 것도 반복해서 잘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형외과에서 거리지 절대 뭐 수술을 했는데 흉을 만들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 그건 마술이죠. 그건 아닙니다. 흉이 좀 덜 보이게 감추고 정교하게 봉합하고 또 프락스 레이저 같은 도움을 받아서 흉을 약하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형외과의 역할이죠. 윗입술이 기른 것도 나이가 들어 보이면 반대로 이와 같이 윗입술 생기는 이 주름 이걸 누가 이제 고양이 주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을 제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고 또 연세잘미라는 블로그를 네이버에 치면 제가 그 내용 중에 많은 팩트 위주의 제가
만들어 놓은 블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이 그 윗입술 고양이 주름 영구 제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윗입술 고양이 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한다고 하신 분이 국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제가 잘 정성껏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누른다고 해서. 감사합니다.